언더스탠드, 펜더스탠드. 네, 안녕하세요. 돌아온 펜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안녕. 여기 30, 40대 아저씨들도 안녕. 50대 아저씨들도 안녕하시고 60대들도 더더욱 안녕하십시오. 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전기 기기에 대해서만 수업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전기 이론에 대한 내용을 드디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뭐 예전에 만들었던 동영상이 이렇게 후져서 다시 만든다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기능사 책을 좀 이렇게 출판하게 됐는데요. 그거 관련된 이론 내용들 중에 이제 없는 기존에 올리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또 제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여러분들 쏙쏙쏙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이제 첫 번째는요, 이제 물질 전기의 이제 전반적인 스타팅하는 부분인데, 자, 요거를 이게 뭐 아주 심오한 부분까지 저희는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기능사 문제를 맞출 정도니까 기출 문제에 나오는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만 학습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물질, 생뚱맞게, 자, 무슨 물질이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물질의 기본에 대한 그 시험 문제가 종종종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물질에서 우리 이제 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분자와 원자가 나오죠. 자, 분자라는 건 뭐냐면은, 분자는 물질의 특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가장 작게 잘라진 부분, 이런 것들을 분자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자, 우리 떡이 있어요. 떡을 잘라요. 떡이죠. 또 잘라요. 떡이에요. 아무리 떡을 잘라도 분명히 그거는 떡이에요. 이런 조각 중에 가장 작은 것, 그게 바로 무엇이다? 분자이다. 물질의 특성이 남아있죠. 그런데 이제 원자는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것인데, 뭐라고요? 원자는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물질의 특성을 잃어버렸어요. 특성이 없어요. 예. 그리고 바로 이 원자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건 첫 번째, 안에 이 동그랗게 이렇게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일단, 자, 빨간 거, 이건 양성자라고 그래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양의, 플러스의 그런 전하를 갖고 있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색칠되어 있지 않은 얘는 뭐예요? 중성자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중성자예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에서 뱅글뱅글 요 궤도를 돌고 있는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자라고 합니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표시가 있는 걸로 봐서는 얘의 그 극성은 음극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방금 이렇게 설명드린 게 원자이고, 이렇게 플러스 표시된 게 양성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거 중성자.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원자핵이라고 한다. 뭐라고? 원자핵이라고 한다. 이렇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은 자꾸 나와서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질량 얼마나 무거운가. 자, 일단 시험에 나오는 건 전자가 1.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라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거는 외울 수밖에 없겠죠. 이거 기억하는데, 혹시 이 문제가 아니라 관련된 내용 중에 그 이제 요 크기만 비교하면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무거운 건 양성자고, 중성자는 양성자하고 거의 비슷해요. 무게가 아주 비슷해. 거의 똑같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전자는 이 중성자나 양성자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질량이 보다 작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관련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전하와 전기 현상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첫 번째, 자유전자입니다. 우리 말 그대로 전자긴 전자인데 어떤 전자? 자유로운 전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금속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를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해요. 우리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원자 모형이었었죠. 안에 플러스가 양전하, 그리고 얘가 중성자, 그리고 주변에 뱅글뱅글 도는 얘가 전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양성자는 양극이고 이 전자는 음극이니까 서로 당기는 힘이 전자겠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외부에서 어떤 힘을 받아 에너지를 빡 받으면 얘가 이 양성자에게 받는 힘을 무시하고 얘가 뿅 도망간다. 그래서 바깥에 이렇게 마구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애가 된다. 걔가 바로 뭐다? 자유전자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두 번째로요. 전하와 전하량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게 정의가 좀 말이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냥 전하는 양전하, 음전하라는 게 있다. 오케이,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전하량은 뭐냐면은 당연히 이 전기적인 성질 플러스나 마이너스 또 양전하나 음전하라는 게 있을 텐데 이게 과연 얼마나 세냐 약하냐 이 정도를 그 센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뭐다? 바로 전하량이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전하량이다. 네. 그다음 대전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책받침 이렇게 우리 팔꿈치 그 겨드랑이 사이에다 비벼가지고 이렇게 그 정전기 일으켜가지고 여자애들 머리 딱 붙이게 하는 그런 장난들 종종 쳤었죠. 그게 바로 대전 현상이다. 자, 무슨 현상인지 알겠는데 이거 뭘로 어떻게 말로 표현했냐면 물체가 전기적인 성질을 띠는 현상. 그렇죠. 플라스틱 받침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을 때는 정기적으로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없어요. 중성이에요. 근데 겨드랑이에 껴가지고 막 비비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얘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둘 중에 한 가지가 옴팡 몰려 있게 되더라. 이게 바로 뭐다? 대전 현상이다. 알겠습니까? 네. 자, 세 번째로요. 자, 드디어 이제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등장했어요. 전류라고 합니다. 자, 전류는요, 전하에 이동하는 흐름을 말합니다. 흐름이니까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고 이런 건데요. 그 전류의 기호는 I라고 쓰고 단위는 암페어라고 읽는다. 다시 한번 이거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라면서 공부하기 어려웠던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갑작스럽게 배워보지 못한 기호와 단위가 우르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나오는 기호와 단위를 빨리 여러 번 반복해서 익히고 숙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전류의 기호가 뭐라고요? I, 그다음에 단위는 A 모양을 쓰고 읽는 건 암페어라고 읽는다. 반드시 여러분들 숙달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 전류라는 건 전류의 크기는요, 시간당 이동한 전하의 량이라고 합니다. 자, 말로는 글로는 이해가 한계가 있죠. 그럼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문이 있고 문을 통과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가 전하예요. 왼편에 있는 그림은 전하가 한 마리가 평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펜돌이가 뭐라고 했어요? 초당 한 명이 지나갔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지금 전하가 몇 마리? 세 마리가 슉슉슉 세 마리나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했어요? 초당 세 명이 지나갔군. 그럼 오른쪽은 큰 전류, 왼쪽은 작은 전류라고 할 수가 있다. 아, 그러니까 결국 어떤 문을 전하량이 특정 시간 안에 많이 통과하면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고 적게 통과하면 전류가 적게 흐르는 거야. 근데 전하가 한꺼번에 몰려올 수도 있고 또는 빠르게 지나가도 많이 지나가는 거고. 아, 이게 시간과 뭔가 양과 관련 있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여기 요 공식은 암기하고 있어라. 왜 그러느냐? 바로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아, 근데 요새는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네. 자, 그래서 Q는요, 전하량을 말해요. 여기는 얼마나 센, 얘네가 얼마나 많은 전하량인가. 이 문을 얼마나 많은 전하가 통과했는가. 그 통과된 양. Q, 전하량이고요. T는 얼마 동안 시간, 안에 얼마 동안 걸린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의 정의는 T분의 Q로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예, 어떤 사람은 야 전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R분의 V요. 오음의 법칙을 들이밀는데 아닙니다. 그건 오음의 법칙이지 전류의 정의가 아니에요. 전류의 정의는 뭐다? I는 T분의 Q다. 시간분의 전하량이다. 이렇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전류의 우리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전자는요. 이 전자 보이시죠? 건전지를 기준으로 여기 백열 전구가 있으면 백열 전구가 불이 켜질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른 건데 잘 생각해 볼게요. 일단 전자는요.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음극에서 출발해서 양극으로 가요. 당연하겠죠. 여기가 음극이니까 전자도 음극이니까 서로 당기겠어요? 아니면은 밀겠어요? 밀겠죠. 밀어가지고 이렇게 밀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의 방향이 있고 전자의 흐름의 방향이 있고 전류는 우리가 보통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전자의 발견이 전류를 정의한 것보다 뒤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먼저 전류는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근데 이후에 연구를 해보니 전자가 전류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얘는 반대로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가네. 그런데 전류의 방향을 바꾸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계산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냥 유지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아셨죠? 자, 잘 기억합니다. 자, 전류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흐른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그리고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전자는 어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 알았죠? 네. 그 다음, 도체와 부도체. 도체는요, 말 그대로 전류가 잘 통하죠. 그럼 전류가 잘 통하면 거기 안에 자유전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많다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전자가 많으니까 저항은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많았어. 그죠? 네. 이런 것 중에 은과 구리가 있다. 우리가 이제 전류를 흘리는 데 쓰는 전선은 대부분 구리죠. 근데 원래는 은이 더 좋은 효과가 있어서 은을 쓰려고 하지만 비싸기 때문에 쓰지 못했고 대신에 대용품으로 구리를 전선으로 쓰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은과 구리가 도체라는 거는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이요. 저항값이 더 작아요. 구리보다. 그러니까 그 은을 쓰려고 했죠. 그런데 비싸니까 은을 못 쓰고 구리를 쓰게 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네, 은구리. 은구리. 네. 그 다음, 자, 부도체는요, 당연히 말 그대로 단어 뜻에서 봤을 때 전류가 통하지 않는 물질이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 반대로 자유전자가 많겠어요? 없겠죠. 그리고 당연히 저항값은 높을 거고. 이런 것 중에 뭐 너무나 다양한 게 있지만 특히 뭐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예시를 들어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도체와 부도체 사이에 중간에 있는 거 뭐 있어? 반도체. 반도체 있다. 자, 반도체가 뭐야? 반도체? 그러면은 반만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라는 답을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죠. 뭐가 돼야 돼요? 반도체는
내가 원할 때 전류를 흘리고 원하지 않을 때 전류를 끊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애가 바로 뭐다? 모체다. 아셨죠? 자, 넘어갑니다. 렛츠고! 컴온. 자, 네 번째 얘기. 전압입니다. 전압은요,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전하를 이동시키는 힘입니다. 당연히 뭐 전선에서 전류가 흐르려면 자유전자가 흘러야 되는데 그 흐르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뭐다? 전압이다. 자, 우리 그림을 보면서 한번 우리 전압의 특징들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 물통이 A하고 B가 있어요. A는 높은 곳에 있고 B는 낮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A에다가 물을 콸콸콸콸 쏟아주게 되니 물이 쏴 바로 밑으로 흘러가지요. 자, 그럴 때 이렇게 플러스 전하라고 했을 때 전하가 이렇게 흐름으로 내려가는 것, 이게 전류의 방향이고요. 아까 전하고 전류하고 반대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아까는 음전하, 전자의 흐름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 여기는 전자가 아니라 양전하라고 할게요. 예, 양전하는 전류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 예. 그러면 왼편에 있는 이 물통은요, 보통 이거는 전위가 높다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뭐예요? 전위가 낮다는 말을 씁니다. 그럼 이 전위가 높은 곳과 전위가 낮은 곳, 무슨 차? 전위차. 즉 수위차이자 전위차가 존재하면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전하가 흐른다. 이 전위차가 바로 뭐다? 전압이다. 잠깐 이제 갑자기 좀 여러 가지 단어가 등장했어요. 보세요. 전압이라는 단어 등장하고 전위라는 말도 등장하고. 자, 요거 명확하게 구분해 드릴게요. 단지 전하가 흐르려고 하면 무엇인가 차이가 발생해야지 물처럼 뭔가 차이가 발생해야 흐를 수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전압, 전위, 이런 거야. 라고 일단 우리 이해하고 그 다음 내용 보면서 좀 말끔하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압과 전위가 둘 다 뭐냐면은 이거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힘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일단 전위는 뭐냐면은 기준 전위에 대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잘 모르겠는데 기준 전위라는 건 우리가 말하면 접지 항상 0V 되는 거 이런 걸 말한다. 자, 전압은 두 지점 간의 전위차예요. 자, 그럼 일단 그거를 이 그림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여기 맨 밑에 여기 있죠? 여기를 기준 전위 0V라고 합니다. 여기는 무조건 0V야. 벼락이 쳐도 0V, 홍수가 나도 무조건 0V인 곳. 땅이죠. 어스라고 하기도 하고 접지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에 위에다가 건전지 1.5V를 3개를 쌓았어요. 그러면 전위는요, 무조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까지 사이의 전압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전위가 1.5V.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가 아니라 뭐예요? 3V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는 1.5가 아니라 3V네요. 그리고 여기는 또 1.5가 아니라 여기는 4.5V가 되겠죠. 이게 전위다. 전위란 건 항상 절대 0V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되는 이 전압이 바로 전위이다. 자, 그리고 전압은요, 실은 가운데 맨 마지막에 차이란 말이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자, 볼게요. 어떤 점이든 두 점 사이의 전위차가 전압이다. 또 전압차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는 1.5V, 1.5V 두 개가 차이가 나니까 여기는 전압차가 3V. 여기도 두 개의 건전지 사이에 있으니까 전압차가 3V. 여기는 건전지 하나 차이니까 1.5V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요걸 비교해 보면 그 의미적으로는 실은 전압이 더 큰 말이죠. 무조건 어느 점이든 상관없이 두 점 사이의 전위의 차이는 전압 또는 전압차라고 한다. 그런데 두 점 중에 만약 한 점이 절대
전이라고 할 때는 절대 전이 0V이면 이때 측정되는 요기 사이의 전압 차이는 뭐라고 한다? 전위라고 한다. 아, 절대 전이 껴있으면 뭐야? 전위. 그거 상관없이 그냥 물어보면 전압차.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기전력이라는 말을 앞으로 종종 이제 볼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뭐 도체 내에서 전하를 이동시키기 위한 에너지. 이것은 전압이잖아요. 이것은 전압이에요. 그런데 왜 기전력이라는 말을 쓰냐면 왜냐면 우리가 발전기 뭐 이런 것도 앞으로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 전압이 발전된 전압이야 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시키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는 기전력, 그러니까 전압이란 말 대신에 보통 기전력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아직 그게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모르겠다면 그냥 이거 그냥 전압이야. 오케이. 그렇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뭐라고요? 기전력이 뭐라고요? 전압이라고요. 아시죠? 네. 자, 그럼 이 전압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가를 볼게요. 자, 요거 우리 실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두 지점의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전위죠. 전위를 여기는 V1이라고 했고 여기를 V2라고 했어요. 근데 V2가 좀 높아서 좀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 하려고 높은 곳, 위치적으로 높은 곳을 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하량인 전하인데요. 전하가 Q 쿨롱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 우리 친구가 겁나 열심히 밀어서 올리고 있어요. 막 올리고 있어. 영차 영차. 그럼 얘가 뭘 하겠어요? 일을 하겠죠. 그 했던 일을 W라고 하고 단위를 줄 J라고 한다. 그러면 자, 이 친구가 요 점에서 이 점까지 Q 쿨롱에 전하를 옮길 때 이 친구가 일을 했죠. 그때 일을 W 줄이라고 한다면 두 점 사이에 전위차, 즉 전압 V는 바로 Q분의 W로 정의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가끔 시험 나와요. 요거는 여러분들 자 기억하고 있어야 될 식이다. 이게 또 이 실험, 그러니까 이 식을 그냥 W는 V는 Q분의 W 이렇게 암기하지 마시고 이 상황을 좀 기억하세요. 밀어 올리지 Q쿨롱을 V1에서 V2로 올려가니까 일을 했겠지. 그때 발생한 일이 있고 이 전하의 량이 Q쿨롱이야. 그 발생했던 일은 W고 그리고 양측의 전압의 차이가 V라고 한다면 이 관계는 V는 Q분의 W다. 뭐라고요? V는 Q분의 W다. 뭐라고요? V는 Q분의 W라고요. 네, 요걸 반드시 기억하고 그래서 시험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